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소일지 3 7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입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선 설치 방법에 앞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상악과 하악의 납형 제작에 사용하는 게이지 왁스의 종류와 각 구성 요소별 게이지 왁스의 종류를 학습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위치에 사용되는 게이지 왁스의 종류는 상악의 주연결장치와 하악의 주연결장치, 그리고 부연결장치, 의치상 유지부, 각종 클라스퍼, 그리고 경계선, 피니싱 라인의 형성에 따라서 각 사용되는 부위에 적당한 게이지 왁스가 있습니다. 먼저 상악의 주연결장치 제작입니다. 상악에 사용된 주연결장치는 AP바가 사용되었습니다. 상악의 주연결장치의 전방 스트랩과 측방 스트랩은 22에서 24게이지 해부학적 복제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방바의 경우에는 6게이지 반타원형이나 아니면 6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RPI 클라스퍼의 부연결 장치에 사용되는 게이지 왁스는 10게이지 원형 왁스나 12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프록시말 플레이트에 사용되는 게이지 왁스는 8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RPI 클라스퍼의 아이바 형성에 사용되는 게이지 왁스는 12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의치상 유지부에 형성하는 게이지 왁스는 12게이지, 14게이지, 18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이커 클라스퍼의 사용에는 12게이지의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렛지가 형성된 보상부 같은 경우에는 8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경계선 피니싱 라인의 형성에 사용되는 게이지 왁스는 상악의 경우 14게이지 원용 왁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계선 가운데 RPI 클라스퍼에 사용되는 게이지 왁스는 18게이지 원용 왁스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상악의 주연결 장치에 제작되는 게이지 왁스의 종류였습니다. 다음은 하악의 주연결 장치 링갈바에 사용되는 게이지 왁스를 소개하겠습니다. 6게이지 하프 피어폼, 6게이지 반배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특히 여러분이 이 납형 제작을 할 때 6게이지 피어폼 가운데 반배형 얇은 쪽이 위쪽으로 형성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연결 장치에서 올라가는 부연결 장치는 10게이지 원형 왁스나 12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의치상 유지부에 형성되는 게이지 왁스는 12게이지, 14게이지 반원형 왁스와 18게이지 원형 왁스가 사용됩니다. 하악의 유리단부에 사용되는 RPI 클라스퍼는 상악과 동일합니다. 아이바의 형성에는 12게이지 반원형 왁스가 사용됩니다. 하악의 에이커 클라스퍼의 사용에도 상악과 마찬가지로 12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보상부 같은 경우는 렛지가 형성되어 있으면 8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에이커 클라스퍼의 파지부와 유지부, 여기에는 12게이지 반원형 왁스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상악과 하악의 주연결 장치에 사용되는 게이지 왁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악과 하악의 납형 제작에 사용되는 각 구성 요소별 게이지 왁스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습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납형 제작이 된 상악과 하악의 모형을 메모를 하기 위해서는 주입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입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형 제작된 상악과 하악의 각 구성 요소들은 용융금속으로 주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용융된 금속을 소환된 주형까지 인도하는 길을 주입선 주입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악과 하악을 납형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매몰제 모형상에서 작업 모형이 아니었죠. 작업 모형을 그대로 복제한 매몰제 모형이죠. 내화성 매몰제 모형이었습니다. 그 매몰제 모형상에 납형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형 제작한 것을 금속 구조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몰이라는 공정과 소환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작한 납형을
그대로 매몰재로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소환이라는 공정에서는 적당한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납형 제작한 납형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납형 제작한 곳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을 주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형에 다시 금속을 주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을 주입하면 최종적으로 금속 구조물이 만들어지죠. 그러기 위해서 국소위치에 사용되는 용융된 금속이 들어가는 통로를 주입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입선 설치 방법에 따라서 주조를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깨끗한 금속 구조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정 중에 하나가 주입선 설치 방법입니다. 이러한 주입선은 금속의 수축을 보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재료학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금합금의 수축량 얼마 정도 되나요? 금합금의 수축량은 한 1에서 1.7% 정도 됩니다. 총 100%를 봤을 때 1% 내지 1.7%가 수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주조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겠죠.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위치에 사용되는 금속은 타이코늄이나 아니면 크롬 코발트 합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실습에서 크롬 코발트 합금을 사용합니다. 크롬 코발트 합금의 수축률은 얼마나 되나요? 네, 2.3%입니다. 치과기공에서 사용되는 보철물 만드는 공정은 로스트 왁스 테크닉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주형은 번아웃이라는 공정,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환이라는 공정이 번아웃이라는 공정입니다. 이 번아웃 공정을 거쳐가지고 왁스로 된 원형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주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빈 공간 안으로 용융된 금속이 원심력에 의해서 주조를 하게 됩니다. 고주파 주조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심 주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조가 된 금속은 원래의 크기보다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수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떠한 금속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속은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보상을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마 또 재료학 시간에 이 팽창이라는 것을 공부했을 겁니다. 이 매몰재 과정에서 석고결합 매몰재를 사용했고 인산염계 매몰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규산염계 매몰재를 사용했죠. 이러한 각 매몰재들은 이 수축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팽창을 합니다. 이 국소위치에 사용되는 매몰재는 규산염계 매몰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관계위치에서 보통 주로 사용되는 매몰재는 인산염계 매몰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합금의 경우에는 석고결합 매몰재를 사용합니다. 아직 우리가 학교에서는 금합금을 다루는 그런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상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금합금에 대한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또 치과 재료학에서 이 경화 팽창이라는 것과 수화 팽창 그리고 열 팽창이라는 걸 또 공부했습니다. 이 경화 팽창은 치과형 석고에 경화할 때, 굳을 때를 얘기를 하겠죠. 일어나는 팽창입니다. 혼수비라는 말도 들어봤죠. 혼수비가 이제 물과 이 파우더의 양입니다. 이 비율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서 물 18cc에 파우더 100g, 이러한 제조회사의 지시대로 혼수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수비를 통해 가지고 이 경화되는 팽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수비를 가지고 이 경화 시에 팽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혼수비가 낮을수록 경화 팽창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혼수비가 낮다라는 것은 이 빡빡하게 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경화할 때 팽창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재료학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석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고와 경석고, 초경석고 순으로 팽창이 적게 일어납니다. 이 작업 모형 제작에서 여러분이 아마 이 혼수비를 가지고 작업 모형 제작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혼수비를 적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수화 팽창이란 경화 팽창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수분을 흡수하는 팽창이기 때문에 뭐 수압 팽창에는 가수법, 또 지수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수법은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고, 또 지수법 같은 경우는 물에 담궈 가지고 수압 팽창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이제 추후에 번아웃 공정, 소환 공정에서 그 소환 온도에서 이제 열 팽창이 또 일어납니다. 이러한 팽창들을 이 금속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금합금은 1에서 1.7% 정도, 그리고 크롬 코발트 합금은 2.3% 정도 이렇게 수축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주입선 부착에서도 용도에 따라서 이 매몰재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국소유치는 이미 복제 과정에서 선택된 복제 모형이 있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 매몰재가 또 결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입선에서도 그런 수축에 대한 보상을 얻도록 뭐 리졸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굵기를 조절한다든지, 여러분이 아마 관계에서 이 주입선 설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짧고 굵게 이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이게 수축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입선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선의 설치 방법에는 이 수에 따라서, 이 주입선의 숫자에 따라서 다수 주입선 아니면 단순 주입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수 주입선 방법에는 주입선의 개수를 다수로 다는 주입선 방법입니다. 다수 주입선입니다. 국소이치에서는 상하계 경구계부, 이것을 완전히 금속으로 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상하계 경구계부를 금속으로 완전히 피기하는 주연결 장치가 뭡니까? 알고 계시죠? 이 컴플리트 페라텔 플레이트입니다. 풀로 넣는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 경구계부를 우리가 설계할 때 공부했습니다. 이 총위치를 비롯한 이 국소위치에서는 이 경구계와 연구계의 경계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총위치에서는 이 경구계와 연구계의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진동선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진동선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어딘가요? 네. 하물어 낫지, 여기에서 양쪽 하물어 낫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구계부에 이 구계 소화가 있었습니다. 페라틴 포베아라고 있었죠. 거기에 전방 뭐 3, 4mm 정도의 거기가 연구계와 경구계가 경계가 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동선도 이 경계 부분을 택했죠. 그래서 이때 그 설계를 할 때 연구계까지 하면 안 되죠. 설계를 할 때 이 연구계까지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 혹시 여러분이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이 환자가 이 총위치 같은 경우 이 경구계 선상을 넘어서 연구계까지 연장이 딱 되어 있으면 이 총위치죠, 이 덴처를 환자한테 장착을 했을 때 환자가 꾸역질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이 꾸역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설정을 해가지고 이 총위치 뒷부분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후구연 폐쇄를 시켜놨었는데 그 부분이 다 잘려나갑니다. 그럼 유지가 또 약해지겠죠. 총위치의 유지는 어떻게 얻죠? 예, 음압에 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압의 원리는 또 어떤 건가요? 유리판 두 장에 물이 싹 들어갔을 때 유리판 두 장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야지 그 유리판이 떨어지죠. 그런 원리가 음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도 이 주의 깊게 이 연구계와 경구계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마 선택을 해서 경계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다수 주입선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게이지 왁스 중에 이 8게이지에서부터 12게이지 둥근 납선을 사용을 합니다. 한 2개나 3개 정도의 이 주주입선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 주입선을 달 수도 있습니다. 보조 주입선은 12게이지에서 18게이지 원형 납선을 1개나 2개 정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주입선을 달았죠. 그래서 다수 주입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단순 주입선입니다.
총이치에서 상악과 하악의 완전 금속상, 우리가 아까 풀로 다 덮는다 그랬죠. 이렇게 사용될 때 이 단순 주입선을 사용을 합니다. 국소이치에서는 상악의 경구개부를 완전히 금속상으로 비기할 때 이때 사용을 합니다. 하나의 주입선을 후방에 부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2개에서 3개의 보조 주입선을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에 의해서 분류를 하지 않고 또 식립 방향에 의해서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방 주입선, 상방향에서 주입선을 단다고 해서 상방 주입선이겠죠. 주입선이 상방향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 입구가 나평의 위쪽에 위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하방 주입선입니다. 이 주입선이 하방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모형이 막혀져 있는데요. 네, 모형이 베이스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구멍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립 방향 중에 후방 주입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주입선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거, 이 후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주입선입니다. 그래서 구치부 쪽에서, 즉 후방에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 방향에 따라서 또 식립 개수에 또 주입선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입선 설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납형 제작을 했던 모형은 내화성 매몰 모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제를 해서 복제했던 모형, 그러니까 복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에 모형의 설계도 했었고요. 또 설계한 곳에 서베어도 했죠. 그리고 블록아웃과 릴리프들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모형을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이 아가에 주입했던 매몰재는 내화성 매몰재였죠. 내화성 매몰재에다가 다시 설계를 해서 납형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형을 제작한 것을 지금 이제 주입선을 설치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화성 매몰재 모형은 복제된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납구조물하고 관계없는 것은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 모형이 두꺼우면 이 또 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원추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매몰재 링보다 높아져 버리면 다음에 이 고주파 주조나 아니면 원심 주조에 들어갈 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만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조절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내화 모형의 두께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와 있는 이 모서리 부분들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또 둥글게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납구조물 쪽보다는 밑바닥 쪽, 이 뒤쪽을 많이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몰할 때 편리도 도모하고요. 다음에 주조를 할 때 주조기 안쪽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매몰하기 전에 이 사이즈를 한번 다 재어 봐야 됩니다. 이 조각 납형 제작되어 있던 모형이 이 우리가 매몰재 주조 링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인지, 그리고 그거보다 많이 커진다면 여러분이 모형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악의 경우에는 내화성 모형의 중심부에다가 이 지름이 한 9m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쪽으로 주입선을 놓을 수 있겠죠. 주입선의 구멍의 형태는 이 주주입선의 형태가 원추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밑바닥 쪽이 조금 넓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납형 쪽으로 가는 부분이 점점 좁아질 수 있도록 그런 원추형 모형으로 이 구멍을 형성을 해줍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 원뿔형 주입구에 주입선 구멍 쪽으로 맞도록 계속 이렇게 왁스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한 10mm 정도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 거기에 이제 이 주입선을 부착을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10mm 정도 튀어나왔죠. 이 10mm 정도 튀어나온 곳에서 한 5mm 정도 되는 부위에다가 이 주입선을 설치를 합니다. 몇 게이지 정도 설치를 할까요? 8에서 12게이지 정도, 아니면 뭐 10게이지 정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둥근 납선을 평탄하고 매끄럽게, 그리고 포물선 모양이 나도록 연결을 시켜줍니다. 주연결 장치 쪽으로.
이때 치아 결손 부위 크기에 따라서 한 12게이지에서 18게이지 정도의 둥근 납선을 뭐 의치상 유지부나 아니면 직접 유지장치의 부연결 장치 쪽에 보조 주입선 한두 개 정도를 더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결손된 위치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개 정례를 봤을 때 여러 개를 더 추가적으로 이 부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입선 설치 과정이 다 끝나면 이 납형과 매몰재 모형은 이 매몰을 위한 원추대에다가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주입선 설치 과정이 다 끝나면 이 납형이 있는 이 매몰재 모형이죠. 이게 매몰을 위해서 이 원추대에 단단히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관계의치 시간에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이야기 여기 나오겠습니다. 용융된 금속이 이 응고되는 것 그리고 주형의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주주입선은 되도록이면 짧고 또 충분히 굵게 이렇게 해서 이 부착을 시켜줍니다. 모든 주입선은 이 납구조물에 그러니까 납형 제작을 했던 곳이죠. 이 전체 구조물에 가장 두꺼운 곳에 단단하게 부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접합 부분은 매끄럽고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V자형이나 T자형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다음에 뾰족하게 만들어지겠죠. 주형상에서. 그러면 용융금속이 들어가다가 그 뾰족한 부분을 치고 들어갑니다. 같이 함께.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게 이 가장 끝부분에 가 있겠죠. 클래스 4 유지장치나 아니면 공교롭게 뭐 주연결 장치 중간 정도의 금속상에 묻혀져 있겠죠. 다음에 파절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V자형이나 이 T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접합 부분이 다 면밀하게 한번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 수작업으로 납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도 해줘서 이 최대한 매끄럽고 평탄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납형의 이 상단 부분, 납형의 상단 부분하고 이 주조링의 상단하고 이 한 6에서 9mm 정도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제가 표시는 별도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형의 상단 쪽과 이 주조링의 상단에서 한 6에서 9mm 정도 이 아래쪽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이 주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마 이 사이즈 정도, 그러니까 제시한 6에서 9mm 정도 하단에 이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사이즈가 다음에 주조링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링 상단하고 이 납형 상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 또 가스 배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또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 주조할 때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분한 거리를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입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상학과 하학의 주연결 장치부터 주입선 설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상학의 주연결 장치는 교재에 나와 있듯이 AP바입니다. AP바에 설계되는 그런 주요 부분에 전방 부분, 전방 스트랩과 그 다음에 측방 스트랩, RPI 클래스퍼의 메주얼 레스트, 그리고 프록시멀 플레이트, 아이파 클래스퍼, 각종 게이지, 그리고 에이코 클래스퍼의 그 유지부, 그리고 또 보상부 하나 빠졌습니다. 그 AP바의 후방바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에는 우리가 반타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게이지 반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6게이지 반원형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 굳이 이 반원형을 가지고 반타원형을 만들어서 형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반원형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에이커 클래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부, 만약에 렛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렛지 부분에 또 8게이지 반원형 납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지부 같은 경우는 뭐 12게이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14게이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12게이지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12게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깎아내면 되겠지만 14게이지 같은 경우는 좀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염두를 해두시고, 또 의치상 유지부 같은 경우는 12게이지, 14게이지, 18게이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하게 그 경계선 같은 경우, 피니싱 라인 같은 경우는 18게이지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재에는 14게이지 원형 납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4게이지 원형 납선을 사용해서 이제 깎아내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실습에도 적용을 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악의 주연결 장치 가운데 링갈바를 여러분이 설계를 했고 납형 제작을 했었습니다. 하악의 링갈바 같은 경우는 6게이지 반배형입니다. 하프 피어폼이었죠. 여러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의외로 이제 실습을 해보면 6게이지 하프 피어폼을 거꾸로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얇은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역시 상악과 마찬가지로 부연결 장치 같은 경우는 8게이지나 12게이지를 사용해서 충분하게 여러분이 12게이지를 사용했으면 충분하게 보강도 해주셔야 되겠죠. 에이커 클라스퍼 같은 경우는 역시 상악과 마찬가지로 12게이지 반원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링갈 같은 경우 보상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렛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보상부를 형성시킬 때 8게이지 반원형 납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치상 유지부가 들어갈 부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 상악과 동일합니다. 12게이지, 14게이지 반원형 납선을 사용하고 18게이지 원형 납선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충분하게 TG 스탑까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배웠던 이 상악의, 하악의 납형 제작 방법들을 실습에서 접목을 잘 시키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게이지 왁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머릿속에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특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고시를 또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국가고시에서는 필요한 양에 대한 왁스를 주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공교롭게 굳이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왁스의 패턴들을 잘 기억을 해서 추후에 임상에서 충분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는 이 피니싱 라인 형성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상악 같은 경우도 제가 14게이지 라운드 왁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하악 같은 경우는 18게이지 라운드 왁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바 같은 경우는 상악과 하악도 동일하게 18게이지 라운드 왁스를 사용해서 피니싱 라인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입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주입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이 다수 주입선과 단순 주입선 이 두 가지 방법에 이 숫자로 이 게이지 왁스의 숫자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방법들 여러분이 또 공부를 했었고요. 재료학이나 또 기타 교과목에서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국소이치 주입선 설치 방법에서 또 우리가 금속의 수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만큼의 수축량 같은 경우 1에서 1.7% 정도, 또 우리가 국소이치에 사용되는 금속은 또 크롬 코발트 합금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축률 2.3% 정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각 교과목마다 이제 국가고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몰제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국소이치에 사용되는 매몰제의 종류 같은 경우는 규산염계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기타 인산염계 또 석고결합계 이런 매몰제의 종류들도 덧붙여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팽창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팽창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재료학에서도 아마 충분히 다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화 팽창, 수화 팽창, 열 팽창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추후에 이제 소환이라는 공정에서 또 열 팽창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소환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죠. 주입선 설치 방법 중에 식립 방향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봤습니다. 주로 아마 임상에서도 이 상방 주입선 방법은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하방 주입선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또 후방 주입선 방법도 이제 그 케이스가 작은 경우는 사용을 하는데 제작하고자 하는 그 나평이 좀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후방 주입선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즈 자체가 커져 버리면 다음에 주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방 주입선 방향을 많이 사용을 하고, 하하 같은 경우는 하방 주입선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또 이 메모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주입선에 아마 우리가 그 주의사항에 아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메모를 하기 전에 그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하고, 특히 모서리 부분들을 제거하고 또 둥글게 삭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삭제하는 이유는 이제 추후에 메모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커져 버리면 메모재가 또 쌓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추후에 이 주조기 안에 이 메모 링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이 매몰 공정에 임하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홀에 관련된 부분들 했었죠. 뭐 9mm 정도의 지름 9mm 정도의 홀을 뚫는다. 이거 생각을 해두시고, 특히 이제 주입선 설치 방법 중에 그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그 T자형이나 V자형의 형태들은 좋지 않다. 매끄럽고 평탄하고 좀 둔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주차 그 국소위치 주입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알아보았고, 지난주에 상하과 하학의 납형 제작 방법들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메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주차 국소위치 주입선 설치 방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